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실비 제르맹 작가의 마그누스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이 영상에는 스포가 없습니다. 우선 간단한 줄거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은 프란츠 게오르크라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아이는 5살 전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소년입니다. 오로지 마그누스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낡은 곰인형만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과거의 전부입니다. 이 아이는 클레멘스 둥켈달이라는 의사인 자신의 아버지와 테아 둥켈달이라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유복한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면서 아버지가 사실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고, 어머니는 유대인을 혐오하고 히틀러를 신봉하는 전쟁의 간접적인 가담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은둔 생활을 하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외국에서 정체를 숨기고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던 중에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어머니는 아들을 영국에 보내고 혼자 독일에 남아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치에 저항하던 외삼촌을 따라서 영국에 건너가게 되는데요. 프란츠 게오르크라는 이름에서 아담으로 이름을 바꿔 살아가게 되고, 이후 그는 클레멘스와 테아가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아담은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실비 제르맹 작가님은 제가 2017년 들어서 읽은 책 중에 가장 사랑하게 된 분노의 날들을 지으신 작가님이에요. 이 분노의 날들을 읽고 나서 제가 이 책도 믿고 구입하게 됐는데, 이 책 역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이야기 자체가 전쟁과 인간의 악, 광기, 죽음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소년에 관한 것이고, 또 주인공이 정체성을 잃은 상태에서 방황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 방식 또한 주인공의 혼란한 심리 상태와 의식을 표현해야 하고, 이로써 자연스럽게 좀 난해한 그런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구성도, 이 책의 구성도 그냥 뭐 챕터 1, 2, 3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단장과 약주가 번갈아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이 그렇게 막 쉽게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쉽게 이해가 되고 모든 상황이 딱 한 번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주인공의 심리 중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사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 짐작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정체성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어떤 건지 저로서는 쉽게 짐작도 할 수 없었고 감도 잡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사랑하게 된 건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있어요. 시각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안개가 항상 짙게 깔려있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음울한 그런 분위기의 안개, 딱 이 표지처럼 뭔가 흔들린 듯한, 초점이 나간 듯한 그런 필름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뭔가 힘이 느껴졌습니다. 정체성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사라지는 와중에도 이 소년이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으리란 믿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책 중반에서도 조금 나오는데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악하면 흔히 피도 눈물도 없는 절대악, 혹은 우리와는 사뭇 다른 어떤 근본부터 어두운 존재, 이런 거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 책에 나온 악을 저지르는 인물들은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프란츠 게오르크라는 소년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치 전범들이지만
한 소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우리 가족인 거거든요. 자신의 세상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부모님이 알고 보니 이 전쟁의 주범, 가담자,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살인자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는 저는 감히 상상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나치, 살인, 학살이라는 정말 거대 악을 저지른 사람이 실은 평범한 주변 인물이라는 것에서 오는 다시 거대한 충격? 어떻게 감상이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떤 도덕적인 성찰에 이른다든지 결론을 내린다든지 뭐 안타깝다라고 단순하게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모순과 모순의 연속을 보면서 약간 말문이 막히는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도대체 악이란 게 뭐길래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거대 악이 평범한 어떤 인간에게서 나온다 라는 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쉽사리 악과 한패가 되는 인간의 광기라는 미로 속에서 탐정은 길을 잇는다. 악과 선, 악과 의무를 혼동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심연 앞에서 휘청거린다. 그들은 온순한 열의를 바쳐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더없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완수한 것이다. 책 속의 이 구절처럼 정말 인간의 광기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리고 이 책은 언어와 이름에 담긴 의미, 그 힘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모국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한국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부르는 자신의 이름,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새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주인공은 이 프란츠 게오르크라는 이름에서 뭐 아담, 마그누스 이런 많은 이름들을 거쳐가고 후에는 자신의 이름이 뭔지 잊어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는데요. 그에 따라 그의 정체성도 계속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국어이다시피 했던 독일어로 말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언어와 이름을 받아들이기도 또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내 정체성이 내 몸이나 혹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입 밖으로 내는 언어, 내 이름, 그 글자 자체, 이 공기 안에 그냥 속속들이 있겠구나, 녹아 있겠구나 하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 심란한 심리 상태까지 문장 안에 온전히 담아내는 이 실비 제르맹 작가님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마그누스는 다시 한번 제로에서 출발한다. 고모라 작전이 펼쳐지던 시간, 그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식의 문자판에서 영원히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그 시간처럼. 그런데 이 제로의 시간은 강렬한 추억으로 가득하고 상의 슬픔으로 낯빛이 된 시간일 뿐 아니라 회한과 무력감으로 바싹 마른 시간이다. 절대적인 무가 그의 안에 자리 잡는다. 어떤 질서나 빛도 창조해내지 않는 이 무는 그의 영혼의 무질서와 먼지의 맛만 남겨놓는다. 수치심과 회한을 단번에 떨쳐버릴 수는 없는 법이다. 네, 이렇게 해서 리뷰를 모두 마쳤는데요. 참 밀도가 높고 묵직한 소설이에요. 또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닌데 그 안에 한 소년의 일생을 담고 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뭐 쉽게 가볍게 읽히는 그런 책은 아니지만 진짜 인간의 본성과 악,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이 세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이야기들을 꽉꽉 눌러 담았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짜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책이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